네,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안전관리과 장학사 윤일식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이라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요게 안내가 됐을 때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은 학교 안전교육 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안내와 그리고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 접속을 어떻게 해서 이제 메뉴별로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s is 해가지고 14개 단위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14개의 단위 업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자 큰 학교에서는 이렇게 업무가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작은 학교에서는 모든 안전 담당 선생님께서 이게 담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눈여겨보실 거는 여기에 50일차 시 학교 안전 교육계획 작성 지원이라든지, 여기 학교 재난 대비 훈련 계획 작성 지원 또는 학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계획을 예전에는 한글 파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기한을 받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 안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음, 나중에 PDF로 다운을 받아서, 그래서 내부 기한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보면은, 개별적으로, 학교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획서 수립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표준화된 내용을 입력을 해서 어쨌든 통일화된 양식으로 학교별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통일하자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입력해 놓으면 어쨌든 계속 끌어오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수월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단위 시스템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이거 어, 가장 큰 차이점은, 계정입니다. 이게 기존 단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하나의 계정으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14개의 업무 담당자들이 하나의 아이디를 이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단점으로는 어, A라는 교사가 입력을 했는데, 그럴 리는 거의 드물지만, 이제 B라는 교수가 이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정보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취약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 정보가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바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학교 공통 계정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별 개별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통 아이디의 역할은 이제 교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 이제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공통 계정을 관리하는 담당 선생님은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향후 계획은 우선은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 연수를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한 120명 정도,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명씩 4개 반만 운영했으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가 지금 192개가 넘어가는데, 모든 선생님이 연수를 지금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거는 연수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추후 공문 시행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새로 담당자가 바뀔 수 있는데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안전 담당 교사 단톡방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고 이제 문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전체적으로 공지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 단톡방을 통해서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 매뉴얼이라든지 학교 안전 담당 교사 단톡방 그 링크는 제가 그 유튜브 정보란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거 보고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 안전 시스템 한번 직접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학교 안전 지원 시스템 검색하시면 이제 맨 위에 이렇게 뜨고요. 들어오시면은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이트 어, 뭐 회원 가입하는 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 주의점은 제주시 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가 이제 지원청을 선택하게 되면은 학교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을 선택하게 되면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 담당자한테 좀 수정 요청을 지금 드린 상태라서 우선 회원 가입하실 때 음, 도교육청 선택하시고 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한테 이제 통합 계정을 갖고 있는 담당자분에게 이제 승인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승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림중학교 선생님한테 협조를 얻어서 제가 이제 한림중학교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우선 메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정보란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 법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 법령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년마다 교육부에서 이제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학교에 나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올해까지 3차 학교 안전 사고 예방 기본계획이고 내년에는 4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안전 공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런 사고 통지라든지 청구 절차가 나와 있고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 예방을 클릭을 하시면은 우선은 학교 안전 계획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계획 작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번씩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정하거나 입력하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작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이제 한글 파일에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 누르시고 학교 현황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학교 지형도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누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그 입력하신 내용으로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학교 그 에듀파인에서 이제 내부 기한을 받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실적 보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활동은 이제 안전대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도 이걸 들어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하나 지금 따로 연수를 받은 게 아니라서 우선은 이런 내용들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등하굣길 같은 경우는 이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횡단보도라든지 점자 블럭이라는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재난 대응 소개부터 해서 계획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계획 누르시면은 이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쭉 입력하는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실적 보고할 때 한 번에 땡겨오기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강사 인력풀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원 연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안전문화에 이제 51차 시 안전교육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획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1학년 뭐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실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안내는 드렸는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교육청 안전관리과 장학사 일식으로 메신저 주시면 되고 아니면 710-0794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